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서혁진입니다. 머리, 얼굴 쪽으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열이 확 오르기도 하고요. 땀이 났다, 식었다를 반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체하기도 잘하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두통이라던가 잠을 자려고 해도 잠들지 않는 불면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몸 여기저기에서 이유도 없는 관절의 통증이 발생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40,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바로 갱년기 증후군 증상들입니다. 우리 여성의 몸은 일생 동안 총 4번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10대 사춘기 2차 성징과 함께 초경이 시작이 되고요. 20, 30대 결혼 후 출산을 하게 되고 40, 50대 폐경과 함께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60대 이후에서는 노년기의 건강의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각각의 시기에 건강을 잘 지켜야지만 그 이후의 시기를 여성으로서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40, 50대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인 바로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갱년기 증후군은 난소에 있는 난포가 고갈이 되면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입니다. 폐경 전후로 해서 여성 호르몬 부족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폐경 전 1,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수년간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고요. 다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갱년기의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되게 됩니다. 이 갱년기 초기 증상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서 불규칙한 생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리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보통 28일 주기로 생리를 하지만 이 시기에는 생리가 14일 만에도 21일 만에도 생리가 시작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28일에서 더욱더 멀어지는 60일, 90일 간격으로 점점 생리가 멀어지는 드물게 생리를 하는 희발월경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후에 1년 이상 생리가 나타나지 않는 폐경에 접어들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갱년기 증후군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홍조, 그리고 상열감, 그리고 땀이 훅 났다 꺼지는 다한증,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몸 전체적으로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는 체온 조절 장애 같은 혈관 운동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로는 몸 여기저기에 관절통이 나타나면서 두통과 어깨 결림들이 이유 없이 나타나는 신경근 증상이 보이게 되고요. 또 환자분은 불안, 불면, 우울감, 무기력과 같은 정신신경 증상을 함께 호소하게 됩니다. 폐경이 2, 3년 더 지속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건조 증상들이 몸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피부가 건조되면서 피부의 노화가 빨라지게 되고요. 질이 건조되면서 성교통, 그리고 배뇨장애라든가 요실금 같은 질 위축과 비뇨 생식계 질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폐경이 되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고지혈증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 골다공증 등의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갱년기 증후군의 증상들의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여성 호르몬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의 모든 갱년기 증후군의 치료는 여성 호르몬의 부족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해서 보충해 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가서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고 복용을 하면서 이 갱년기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일시적으로 그리고 국소적으로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호르몬의 장기간 복용은 상당히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이 여성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자궁 내막과 유방암의 발생이 높아져 복용 자체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복용을 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해당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을 할 것을 이제 티칭을 하고 있고요. 최근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유방이나 자궁 쪽 부인과 쪽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이랑 관련되어 있는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이라던가 폐색전증 그리고 뇌졸중 같은 질환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과연 이런 갱년기 증후군이 있을 때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자신 있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해서 호르몬제를 인위적으로 먹는 것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먹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폐경 후에 호르몬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정도가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고 완만하고 점진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만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감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의학에서 갱년기 치료는 개개인의 체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갱년기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이 여성 호르몬 부족에 있다고 하지만 환자 개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고 또 그에 따라서는 장부의 허실이라던가 기혈의 성세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모습도 다르고 그 정도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시기에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여성분들이 화병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적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 갱년기 치료에 있어서는 이 호르몬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이런 화병을 같이 염두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게 됩니다. 한방 치료는 대략 3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무너진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체질 한약을 복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단전 부위의 왕뜸이라던가 고주파 치료를 통해서 이 자궁 하복강의 혈액순환을 높여주는 신부 온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환자분께서는 이 치료들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해 준다면 이 3박자가 잘 맞는다면 갱년기 증후군의 치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갱년기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야지만 앞으로 건강한 노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죠. 40, 50대 건강을 지키는 여성이 결국은 그 이후에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방치료가 굉장히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방치료로서 잘 이겨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의사 서혁진입니다.